자, 이번 시간은 인수분해 필수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문제 풀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인수분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의외로 학생들이 내신 시험 문제에서 인수분해 문제가 출제되면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아요. 보통 인수분해하면 우리가 중3 때부터 계속 중2인가? 아무튼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인수분해를 해왔었기 때문에 아주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인수분해 나오면 만만하게 접근하다가 학생들이 이게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지 아니면 인수분해 자체가 좀 까다로운지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찌됐건 보통 아이들이 인수분해 나오면 10문제 중에 한 9문제는 맞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10문제 나오면 어떤 학생은 한 5문제, 6문제 그 정도밖에 못 맞춘다고 해도 쉬운 문제 말고, 당연히 쉬운 문제 말고 아주 간단한 그런 문제 말고 인수분해 나왔을 때 좀 많이 까다로워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살짝 인수분해 한번 정리해 보고 시작하시죠. 먼저 확인할 게 인수분해 법인데 선생님 인수분해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그거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인수분해가 사실은 무슨 식에 해당하는 거지? 항등식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인수분해 된 식도 항등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등식을 처리할 때 하는 생각을 그대로 한번 더 해야 돼요.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지? 맞아요. 불러봐요 빨리. 계수 비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도 할 수 있고 수치 대입. 선생님 인수분해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럼요. 인수분해도 항등식이니까 항등식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요. 인수분해는 이렇게 이것도 해야 돼요. 좋아요. F의 X를 G의 X로 나눴을 때 몫이 Q의 X인데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주어진 얘하고 얘가 인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앞에 주어진 이놈이 x 마이너스 만약에 알파에 뒤에 q의 x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이걸 무슨 정리를 쓸 수 있는 거죠? 인수 정리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인수 정리라고 하면 일종의 수치 대입법의 일종인 거니까 사실은 연장선상에서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복잡한 식 할 때 많이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한 문자에 대해서 무슨 차순 정리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식의 변형을 통해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내림차순 정리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는 얘기는 문자를 몇 개만 보겠다는 거지. 문자를 한 개만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문자 한 개만 취급하고 나머지는 상수 처리합시다 하는 거니까 사실은 얘는 인수정리는 수치대입법인 거고 식을 변형하는 것은 했으니까 의외로 개수비교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수비교로 하는 거 살짝만 한번 해봐요. 여기 보면 x제곱에 플러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할까? 3에 x에 플러스 2라는 놈을 선생님 이거 알잖아요. 맞아요. 안다고요. 그렇죠? 근데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2, 1, 1, 1 한다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거 왜 x자로 하는 거지? 가만히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봐요. 확인해 보면 x 플러스 2에다가 뒤에 보면 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사실은요. 이 가운데 있는 이 3x를 만들 때 이렇게 한 걸 여기서 언제 배워요? 아무튼 중학교 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x자로 만듭니다. 그런 거니까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했던 이 생각 있잖아요. 이 생각이 개수 비교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 비교해도 되고 수치 대입해도 되고 얘 해도 되고 얘 해도 되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이게 나눗셈에 인수 정리하는 거니까 사실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진 거니까 무슨 제법 해도 되는 거지? 조립제법 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실은요 인수분해 한다는 게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총동원해가지고 처리해서 만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문제 왜 이렇게 말이 꼬여요? 인수분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가능하면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봐서 좀 방법을 좀 잘 선별해서
할 줄 알면 시간이 좀 줄어드는데요. 애들 머릿속에 인수분해하면 다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됐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는 조금 한다는 아이들도 이거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개수 비교하고요. 수치 대입하고 이것들 모두 다 동일 선상에서 놓고 인수분해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길게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지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요 방법 중에 어떤 걸 또 선택해서 자세히 한번 해볼지 필수 문제 하면서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자, 필수 문제 거기 보면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식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y에 마이너스 6에 y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플러스 8y에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얘가 인수분해 된대요. 그러니까 확인해보면 x 플러스 ay에 마이너스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by에 플러스 1로 무슨 분해가 돼 있대? 인수분해가 돼 있을 때 문제에서 a 값 찾고 b 값 찾아서 두 개 더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물어보기를 a 플러스 b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놈의 값을 한번 확인해 보래요. 이해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인수분해하지 않고 첫 번째 뭐 먼저 한번 해볼까? 개수 비교 한번 해볼까요? 됐어요? 선생님 개수 비교가 됩니까? 그럼요. 얘하고 얘가 무슨 식에 해당하는 거죠? 항등식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항등식인 거니까 얘 전개한 식이 얘하고 똑같겠지 뭐. 그러니까 A와 B에 관한 식만 한번 처리해서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게 필요한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딱 해봤더니 뭐 되지? A, B의 전체 뭐 Y제곱. 나 지금 필요한 식만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의 Y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 거니까 결국 앞에 있는 A, B가 마이너스 6입니다 해서 식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뭐. 그리고 우리 얘가 Y 맞게 쓴 거 맞죠? A, Y 맞죠? 그러니까 얘가 Y, 얘가 Y인 거니까 그 다음에 Y를 만들려면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하면 Y가 되는 거 아닌가? 이해됐어요? A, Y 마이너스 2B의 Y 그랬으니까 나 그냥 개수만 따로 띄겠습니다. A 마이너스 2B란 놈이 처리해봤더니 Y에 대한 식 8Y입니다. 그러니까 8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곱한 놈이 마이너스 6이고 두 개 빼기 한 놈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 식을 정리해서 여기다가 넣어서 처리할 수도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문자 두 개, 식 두 개인 거니까 이거 두 개 무슨 방정식 세우면 되지? 연립하면 돼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당연히 두 번째 개수 비교가 되니까 뭐도 되는 거지? 수치 대입도 되는 거죠 뭐. 사실은 이거 하려고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항등식을 배운 거예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럼 수치 대입하기 위해서 도대체 x에다 몇 넣고 y에다 몇 넣어서 하나하나씩 해보면 되는데 똑같이 그냥 처리하면 되죠 뭐. x에 뭘 제일 넣으면 편리할까 해가지고 x에 0 넣고 뭐 y에 0 넣고 그러면 a, b에 대한 식이 없으니까 0 넣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넣어봐. x에다 1 넣고 y에다 1 넣은 다음에 식 하나 만들면 문자 하나 만들어지겠지 뭐. 그리고 좀 편리한 거 뭐 x에다가 요 0 넣고 y에다가 뭐 1 넣고 해가지고 식 두 개 문자 두 개 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해되세요? x에다가 1 다 넣어요. y에다가 1 다 넣어요. 그럼 식 하나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x에다 0 넣고 y에다가 1 넣어요. 그럼 여기다가 0, 0, 그 다음에 0 넣고 0, 0 넣고 또 하나 하면 식 두 개 만들어지니까 두 개 만들어진 식 가지고 무슨 방정식 세웁시다? 연립도 한번 해봅시다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세 번째 보시죠. 이번엔 인수정리 사용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데 인수정리한다는 얘기는 한 문자에 대해서 무슨 차순 정리하는 거죠? 내림차순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도대체 뭐를 넣으면 전체의 다항식이 빵이 될까? 한 번 더. 인수정리가 뭐죠? 다항식의 값이 0이면 뭘 준 거라고? 인수를 주었습니다. 그러는데 애들 입장에서 잘 보기가 까다로워요. 아무튼 우선 내림차순 정리해야 될 테니까 내림차순 정리해봐요.
이건 안 풀어도 이해 알아먹겠죠,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해봤더니 불러보죠. x의 제곱에 x에 대한 식 어딨지?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묶을까요? y 플러스 1의 전체의 x.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x. 그러면 마이너스 x 묶어내면 y 플러스 1입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6의 y에 마이크 되는지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좀 불안해서 그래요. 되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조금 오디오가 찌글찌글했었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6y의 제곱에 플러스 8의 y에 마이너스 2 한 놈을 내림차순 정리해요. 그리고 나서 내림차순 정리한다는 얘기는 얘 전체를 뭐로 본다고 그랬지? 얘 전체를 하나의 숫자로 보고요. 얘 전체를 하나의 숫자로 봐서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잘 살펴보면 여기 보이세요? 6y 사실은 이렇게 된 거니까 두 놈을 처리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두 놈의 똑같은 식으로 만들어내서 해봅시다 하는 거니까 처리해보면 여기에 6, 1 하면 되나요? 여기에 2, 1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8y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1, 2 해가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방법은 내림차순 정리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지? 계수 비교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됐어요? 한 번 더. 내림차순 정리하는데 뭐 하고 있다고? 계수 비교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왜요? 이게 계수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식을 만들어 보면 이게 6y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1은 6, 3, 2, 6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되긴 되는데 얘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마이너스 y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요 놈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얘가 2, 3 하고요. 여기 3, 2, 여기 2, 1하고요. 플러스 8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리해보면 2y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x, 3y 한번 써? 얘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얘 전체를 하나의 숫자로 보고요. 얘 전체를 하나의 숫자로 보는 거예요. 내림차순 정리한다는 얘기는 숫자를 하나만 보는 거니까 문자도 하나만 보고 숫자 하나만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더해보면 마이너스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 x, x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를 또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뭐 이해되고 있어요?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요놈 처리해가지고 싹 다 만들어냅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y 플러스 1하면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x 그 다음에 플러스 2y에 마이너스 2에다가 뒤에 보면 x 마이너스 3y에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놈 이 전체가 뭐에 해당하는 거지? b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전체가 뭐에 해당하는 거죠? a에 해당해서 문제에서 a 플러스 b의 값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필요한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지 저기에다가 확인해서 만들어 봤더니 a가 2고요. b가 보고 있어요? 마이너스 3이면 플러스 8 되네. a가 2고 b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6 되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하나 방법이 완벽하게 어떤 거지? 같습니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좋아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수치 대입하면 이게 뭐 어차피 연립해야 되고 계수 비교한 놈도 어차피 이제 연립해서 이제 처리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식을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는 게 좀 눈에 들어오면 돼요. 선생님 난 이렇게 하랍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도 전혀 뭐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하지? 넘어가면 b분의 뭐 해가지고 넘긴 다음에 싹 다 또 정리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죠. 알아먹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을 좀 권해드려요. 네 번째 보죠. 그 다음에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요게 보이면 참 좋은데 네 번째
한 번 더 내림차순 정리해보죠. 인수 정리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대답해봐요. 인수 정리가 뭐라고? 인수 정리가 뭐라고? 다항식의 값이 0이 되는 값을 찾잖아요. 그럼 사실상 뭘 준 거지? 인수를 주었습니다 해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죠. 한 번 더 써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y 플러스 1에 x에다가 뒤에 보면 마이너스 6의 y의 제곱에 플러스 8y의 마이너스 2입니다. 이걸 다항식으로 보고요.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고요. 도대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0이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대로 놓고 보면 x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면 0이 될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인수정리 사용해가지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애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필수 문제 1번 할 때 물론 그냥 내림차순 정리하고 하세요 하면 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시간을 조금 더 사용했습니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이번 문제 풀죠? 이번 문제 봤더니 다항식 A, B에 뒤에 보면 A-B에 플러스 B, C에 뒤에 보면 B-, C에다가 플러스 CA에 뒤에 보면 C-A를 인수분해해라 그래서 인수인 것을 찾아라 했으니까 결국 인수분해하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해보세요. 첫 번째 개수 비교하려고 했더니 1번 문제는 왜 개수 비교가 됐지? 뭔가 이렇게 완성된 식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넣고 개수 비교하려고 한 건데 얘는 이 상태대로 하니까 개수 비교는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수치 대입도 뭔가 식이 없으니까 이 상태로 안 되잖아요. 뭔가 옆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럼 세 번째 무슨 차순 정리해서 내림 차순 정리해서 개수 비교하든가. 그 다음 네 번째 아니면 무슨 정리 쓰든가 인수 정리 쓰든가. 어찌됐건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보이면 돼요. 조금 자세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얘를 내림차순 한번 정리해 봐요. 됐어요? 내림차순 정리해서 처리해서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보죠. A의 제곱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요. 또 A 제곱 어디 있죠? 얘가 A 제곱에 대한 개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A 제곱의 B 여긴 뭐 있지? A 보이세요? A 제곱의 마이너스 C 그러니까 B 마이너스 C가 있고요. 뒤에 A의 제곱이 이렇게 있어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뒤에 A 어디 있죠? A 얘하고 하면 A 아닌가? 그렇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얘하고 하면 또 A 아닌가? 이해됐어요? 플러스 C 제곱에 A에 전체 가로치고 A가 되고요. 앞에 주어진 얘만 따로 묶어서 처리해보면 돼요. B-BC에 그 다음에 B-C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되니까 내림차순 정리한다는 의미가 뭐라고? A는 문자 취급해요. 나머지는 싹 다 상수 취급해요. 상수니까 이놈을 숫자 취급해가지고 만들어서 역시 개수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X자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편해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기를 여기 봤더니 이 식을 살짝 변경해서 인수분해 해도 돼요. C제곱의 마이너스 B제곱인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로 밖으로 끄집어내고요. 항상 마이너스는 함정 역할 하잖아요. 이해되고 있어요?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B제곱의 마이너스 무슨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C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인수분해 해봐요. B-C에 뒤에 보니까 B 플러스 C입니다 해서 항상 이놈의 마이너스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낚으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식을 봤더니 앞에도 뭐가 있지? B-C. 뒤에도 뭐가 있지? B-C. 뒤에도 뭐가 있어요? B-C가 있으니까 B-C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공통인수 삼아 냅시다. 그러니까 B-C가 있고요. 뒤에 대괄호 치고 뒤에 뭐 있지? A제곱에 마이너스 항상 조심하세요. 여기 뭐 달고? 마이너스 B, C 달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b 플러스 c에 a 달고 그 다음에 여기 b 마이너스 c 앞으로 끄집어냈으니까 플러스 b c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된단 말이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고 나서 살펴보면 역시 얘가 무슨 취급해야 되지? 상수. 얘가 무슨 취급? 상수.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얘가 b 곱하기 c라는 상수. 얘는 b 플러스 c라는 상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또 개수 비교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 a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대기를 뒤에 b-c가 있고 여기 a-b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a-c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식을 정리할 때 a 다음에 b, b 다음에 c, c 다음에 a 이렇게 윤환의 순이라고 해서 그 방법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얘하고 완벽하게 같은 식 한 번 더 정리해보면 a-b를 먼저 쓰고 뒤에 그 다음에 b-c를 먼저 쓰고 이게 a-c인데 c-a로 한 다음에 밖에 마이너스 이렇게 끄집어내주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요 내림차순 한 다음에 개수 비교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요. 이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 지워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지웁니다. 이번엔 이거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인수정리. 아니, 선생님 무슨 인수정리입니까? 하는 거 보세요. 자, 봐요. 얘를 우리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 식이나 이 식이는 어떤 식인 거지? 빨리. 같은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A에 뭐를 넣으면 빵이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도대체 A에 뭐를 넣으면 이 식 전체가 0이 될까를 생각해서 인수를 찾는 건데요. 이게 이 식하고 이 식하고 같은 거니까 이 식을 다시 한번 봐요. 됐어요? 이 식을 A에 대한 식으로 보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해보세요. 다시 여기 A에 도대체 뭐를 넣으면 빵이 될까를 생각해 봐요. 그럼 A에 이 전체가 0이 되려면 A에다 뭐 넣으면 되지? A에다가 B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해됐어요? A에다가 B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A에다 B 넣으면 얘 전체는 B-B인 거니까 빵 되잖아요? 그럼 A에다가 뭐 넣는다고? A에다가 뭐 넣는다고? B 넣는다고. 안 보여요? 좋아요. 이 식을 보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머릿속에 인지하고 A에다가 도대체 무엇을 넣으면 이 식 전체가 빵이 될 거라 생각해서 A에다가 B를 수치 대입해요. 됐어요? 그럼 A에다가 B를 수치 대입해봐요. A에다가 B를 수치 대입해봐요. 다시 한번 A에다가 B를 수치 대입해봐요. B제곱에 A에다가 B를 넣었어요. 그럼 뒤에 보면 B-B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선생님 가운데 B였잖아. 맞아요. B-C가 돼요. 그리고 플러스 A에다가 B를 넣어요. 나 근데 순서 바꿔요. B, C에다가 A에다가 B를 넣어요. C-B를 넣어봐요. 이렇게.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전체가 몇인 거지? 0되니까 앞에 거는 알아서 0인 거고요. 여기 봤더니 여기 BC 똑같은데 여기 B-C잖아요? 그럼 여기 C-B잖아요? 뭐라? 얘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살짝 이렇게 된다고. B-C가 되고 얘가 이렇게 돼도 여전히 같은 식이니까 이 식 전체를 봤더니 이 식 전체도 여전히 몇인 거지? 0인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A에다가 B를 무슨 대입하면 수치 대입했더니 전체 다항식의 값이 몇이 됐어? 0이 됐으니까 이 식은 A-B를 반드시 뭐로 가져요? 인수로 가져요. 이해됐어요? 인수 정리 쓰고 있어요. 됐어요? 인수 정리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A, B, B, C, CA가 계속 순서대로 될 테니까 이게 B에 대한 2차식으로 봐도 되고 C에 대한 2차식으로 또 정리해도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아, 왜요? A에다가 B를 넣어서 빵이 됐다는 얘기는 A, B, B, C, C가 계속 지금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B에다가 뭐를 넣어도 C를 넣어도 C에다가 뭐를 넣어도 A를 넣어도 전체가 빵일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얘를 넣었더니 빵이야? 그러면
B에다가 뭐를 넣어도 C를 수치 대입해도 또 하나 C에다가 뭐를 A를 수치 대입해도 전체 다항식의 값이 항상 0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항식은요. 뭘 인수로 갖고 A-B를 인수로 갖고 뒤에 B-C도 인수로 갖고 또 뭐야? C-A도 인수로 갖는단 말이죠.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또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선생님 왜 개수를 맞춥니까? 하는 거 보세요. 얘를 인수로 갖는 거 맞으니까 인수분해 이제 완성이 됐는데 A에 대한 2차식을 봐요. B-C가 개수인 거잖아요. 이게 최고차항의 개수예요. 됐습니까? 그럼 B-C가 A의 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A 제곱 여기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됐어요? 얘하고 선택해서 곱해봐요. A 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 달았잖아요. 그리고 BC가 통째로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플러스 B-C로 만들기 위해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인수분해 완료 이렇게 된 거죠. 마지막 얘는 무슨 비교한 거지? 개수 비교해서 처리한 거예요. 최고차의 개수를 확인한 거죠. 조금 까다로운데요.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요, 나는 A에 대한 식만 썼는데 B에 대한 식도 한번 써보고 C에 대한 식도 한번 써봐서 이거는 진짜 내 몫이 아니에요.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세요. 괜찮으니까. 그리고 이게 되면 이 비슷한 것들을 이해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림차순 정리해서 개수 비교할까? 인수 정리해서 개수 비교할까? 난 인수 정리한 다음에 개수 비교 같이 사용해버린 거예요. 두 개 잘 비교해보세요. 이해 안 되면 나한테 다시 또 질문하시고 보시죠. 자, 지웁니다. 답은 5번인가요? 답을 안 썼는데 답은 5번. 됐어요? 한번 보세요. 지우죠? 선생님 인수분해가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않아요. 아 진짜예요? 의외로 내신 나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좀 깨끗이 지워요. 잠시 기다리시죠. 빨리 돌려도 돼요. 자, 지웁니다. 3번 문제 보시죠. 그러니까 2번이 잘 되면 3번이 조금 쉬운데 문제에서 A의 세제곱에 뒤에 보니까 B-C에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 뒤에 보면 A-C에 그 다음에 플러스 C의 세제곱에 뒤에 보면 A-B를 올바르게 인수분해한 것을 한번 따져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다 할까 한 가지만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우선 너무 복잡하니까 얘를 내림차순 정리해요.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한 문자로 개수 비교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인수 정리 쓸 생각도 살짝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씁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죠. 먼저 내림차순 정리해 보려고 했더니 A에 대한 3차, B에 대한 3차인데 마이너스 조심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뭐 하라고 그랬지? 윤환의 순 모양으로 바꾸라고 그랬으니까 A-C를 순서를 바꿔요. 애초에 나쁜 놈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됐어요? 거기 보면 A-C라고 그랬으니까 이 마이너스가 안으로 들어가서 C-A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처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A-C 맞아요? A-C 마이너스 C-A 맞아요. 그래서 처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했다고? 순서대로 A 다음에 보통 이렇게 해요. A 다음에 B, B 다음에 C, C 다음에 A 이걸 윤환의 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그대로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A에 대한 3차, B에 대한 3차, C에 대한 3차네요. 뭐에 대한 3차로?
A에 대한 3차로 정리하지 뭐. B-C의 A의 세제곱이에요. A 어디 있어요? A 또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A에 대해서 정리해봤더니 불러보시죠. 또 마이너스야? 근데 나 마이너스 먼저 써도 돼요.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 플러스 C의 세제곱에 A. 됐어요? A에 대한 2차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싹 다 뭐 취급한다고? 상수 취급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얘가 상수 취급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먼저 쓸까요? 마이너스 A의 B의 세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의 세제곱에 가능하면 있잖아요. 이렇게 가능하면 있잖아요. 됐어요? 이거 잘못 썼네. 잘못 썼어요. 가능하면 꼭 좀 마이너스 처리하는 거 좀 연습을 잘하기 위해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도 잘못 쓸 뻔했어요. C, B 세제곱의 C, 그 다음에 BC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목적은 공통인수 묶어내는 게 목적인 거니까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이게 B-C의 A의 세제곱에 너무 기니까 얘가 역시 앞에 마이너스 밖으로 빠지고요. B-C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항상 우리를 골탕 먹인다니까요.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C의 세제곱 이렇게 하는 건데 반가운 친구잖아요. 무슨 분해해야 되지? 인수분해 해야죠. 뭐. 그래서 B-C의 뒤에 보면 B의 제곱에 플러스 BC의 플러스 C의 제곱에 A. 인수분해 안 되면 나는 몰라요. 그리고 여기 BC, 여기 BC인데 BC로 묶어봤더니 뒤에 뭐가 남지? B의 제곱. 뒤에 뭐가 남지? C의 제곱인 거니까 역시 인수분해해요. B-C에 B 플러스 C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혹시 너무 빨라요? 잘 안 되면요. 여러 번 연습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그 다음에 처리해보면 앞에 있는 B-C와 뒤에 있는 B-C와 뒤에 있는 B-C가 공통인수니까 앞으로 끄집어내죠. 처리해봅시다. 빵빵 정리해봤더니 B-C에 A 전체 대괄호 치고요. A의 세제곱에 가렸어요. 마이너스 B제곱에 플러스 BC에 플러스 C의 제곱에 A에다가 여기 BC 처리된 거니까 플러스 BC에 뒤에 보면 B 플러스 C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더 처리가 완성이 된 거죠. 뭐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살짝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 뭐 한 거지 그냥? 공통인수 묶어낸 거지 뭐. 됐어요. 그죠? 공통인수 앞으로 묶어내서 앞으로 처리했어요. 그리고 여기 A 세제곱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A가 있고 앞에 마이너스 항상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BC에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만들어 냈답니다. 그래서 싹 다 처리가 되어져 버린 거죠. 뭐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한번 잠깐 보시죠. 자, 한번 다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여기까지 부드러워야 돼요. 그리고요, 뒤에 있는 식을 한번 또 봅시다. 여기 있는 전체 식을 봤더니 이제 공통인수가 더 이상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는 공통인수가 있어서 묶어냈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공통인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도 또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는데 식 전체를 봐요. A에 대한 3차, B에 대한 2차, C에 대한 2차, B에 대한 2차, C에 대한 2차니까 또 차수를 낮추는 거예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엔 B로 할까요? 선생님 나는 C로 할래요. 그래도 돼요. 근데 얘가 잠깐 정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B로 하나 내림차순 정리해요. 차수가 낮아지도록. 그러니까 이번엔 앞에 B-C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고요. 이 칸이 되려나? 그래, 할 수 있는 만큼 해볼게요. 그 다음에 확인해보면 B제곱이 어딨죠? B제곱이. 얘가 B제곱인 거잖아요. 얘도 B제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B제곱의 C. 여기는 마이너스 B제곱의 마이너스 A 그랬으니까 이게 C-A로 묶이고요. 뒤에 B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선생 그걸 어떻게 이렇게 봅니까? 그러면 다 전개, 우리가 곱셈공식 할 때 했었다고 기억나세요? 다 전개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항만 따로 띄어서 할 수 있었어요. 한 번 더. 다 전개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항만 따로 띄어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B에 대한 2차, B에 대한 2차. 그 다음 B에 대한 이제 뭐 찾으면 되지? 1차 찾으면 돼요. 그럼 B에 대한 1차는 얘가 B에 대한 1차. 그 다음에 얘가 또 뭐 있죠? B에 대한 1차가 됩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B, C 제곱인 거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B에 대한 1차면 얘하고
얘하고 한 놈이 B에 대한 1차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놈 AC에다가 뒤에 있는 놈 플러스 C의 제곱인데 가만히 봤더니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여기도 C, 여기도 뭐가 있지? C인데 조심할 거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네.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됐어요? 한 번 더 보죠. B에 대한 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내가 여기 마이너스 A 했고요.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AC가 돼야 되겠네요. 됐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AC에다가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고요. 뒤에 B가 됐어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식 변경하는 연습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쓸데없는 뭐라고 할까요? 자기 연습한다고 생각해야지 그게 귀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이제 싹 다 무슨 취급하는 거지? 상수 취급하는 거지 뭐. 그럼 정리해봤더니 A의 세제곱에 그럼 남는 놈 여기 있는 놈인데 앞에 마이너스 달았다는 거 항상 조심하세요. AC의 전체 제곱에 그럼 얘는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이렇게 처리한 거죠 뭐. 이해됐어요? 근데 확인해봤더니 한 번 더 써야 되겠는데요? 저희 한 번 더 써요. 나중에 좀 지우려고 해요. 앞에 B-C가 있고요. 뒤에 봤더니 여기 C-A가 있는데 이거 보이세요? 여기도 뭐가 있지? 뭐로 묶으면? C로 묶으면 나 이거 안 쓰고 칸이 없어서요. 여기 얘를 똑같은 놈으로 바꾸기를 C로 묶어봤더니 뭐 되지? C-A C-A에 B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도 가만히 봤더니 뭐로 묶으면 A로 묶으면 플러스 A로 묶어봤더니 여기에 A의 제곱에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요? 이해됐어요? 근데 공통인수 또 묶는 거예요? 앞에서 공통인수 C-A 여기도 뭐 있지? C-A가 있으니까 얘도 C-A로 바꾸려고요. 지우고요. 한 번 더 정리해보면 밖에 마이너스 빼고 확인해보면 C-A에 C 플러스 A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죠. 한 번 더 봐요. 마이너스 A로 묶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C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인 거니까 C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을 C-A, C 플러스 A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 또 공통인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될래나? B-C에 뒤에 보면 C- 잘 보여요? 그리고 뒤에 남는 놈을 보시면 B의 제곱에 여기 플러스 C, BC라고 할까요? B, C가 남았고요. 이 앞으로 끄집어냈으니까 뒤에 있는 놈 보면 마이너스 A, C에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해서 식이 이렇게 또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고 있어요? 이해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봐요. 여기 또 보이세요? B로 묶으면 뭐 있지? B 플러스 C가 있는데 여기 뭐로 묶으면? A로 묶으면 C 플러스 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통인수가 이렇게 묶으면 공통인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묶는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묶으면 뭐가 공통인수지? C가 공통인수니까 B-A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도 묶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또 뭐 있지? B 제곱에 마이너스 A의 제곱인 거니까 B-A가 또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C로 묶으면 B-A가 있으니까 또 묶어낼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지워야 되겠습니다. 한번 살짝 보세요. 됐습니까? 요거 지울게요, 이제. 그러니까 이 식에 B 얘하고 얘 묶어서 B-A, 얘하고 얘 묶어서 B-A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리해보면 앞에 주어진 이 식이 뒤에 B-A가 있고요. 뒤에 B에다가 플러스 C 플러스 A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결국 얘 순서대로 바꾸면 위에다 쓸게요. 그래서 B-C에다가 뒤에 보면 C-A에다가 뒤에 보면 B-A에다가 뒤에 보면 여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으니까 이렇게 쓴단 말이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해서 만든 다음에 가능하면 무슨 순 정리한다고요? 윤환의 순 정리한다고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얘를 밖에 뭐 빼고 또 마이너스 빼고 됐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A-B에 뒤에 보면 B-C에 뒤에 보면 C-A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한참 좀 길었는데요. 꼭 시간 내서 천천히 차분히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식 정리하는 기술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쓸까요?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정리했지? A의 세제곱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얘 한 다음에 공통인수 하나 끄집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얘를 봤더니 이번엔 여기서 여기 갈 때는 대괄호가 빠졌는데 여기서 여기 갈 때는 또 뭐에 대해서? B 제곱에 대해서 무슨 차순 정리한 거지? 내림차순 정리한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또 뭐 한 거죠? 또 공통 인수 묶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뭐 하나 묶고 공통 인수 하나 묶고 됐어요?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또 뭐 하나 묶고 공통 인수 묶고. 그럼 이때는 왜 B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지? A가 차수가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낮은 차수로 정리한 거고요. 공통인수 묶어낸 다음에는 거의 뭐라고 할까요? 유난의 순 정리해서 앞에 마이너스 빠지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한참 설명했는데 천천히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됐습니까? 자, 지워요. 이쯤 하면 그만하고 싶죠? 맞아요. 세상에 이렇게 복잡한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까? 그럼요. 이 정도 이제 해 주셔야 됩니다. 내신 나오면 요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애들이 중간에 뜨악하도록.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만하라고요? 아니에요. 아까 내가 기억했습니까? 니은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엔 무슨 정리 써보는 거지? 인수 정리 써보려고 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알겠죠? 좀 힘들다고 인수 정리 지금 이게 몇 번 문제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됐어요? 먼저 확인해 보면 얘를 인수 정리를 한다는 얘기는 얘 전체를 다항식의 값으로 보는 거예요. 됐어요? 다항식의 값으로 보고 도대체 A에다가 뭐를 넣으면 이 전체가 빵이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그럼 이번엔 A에다가 뭐를 수치 대입하면 B를 수치 대입해봐요. 앞에서 했던 그거. 됐어요? A에다가 B를 수치 대입해? B 수치 대입해봐? 좋아요. 식 한번 보세요. B의 세제곱에 B-C에다가 나 A 자리에다가 지금 B 넣은 거예요. 플러스 B의 세제곱에 C-B에다가 나 A 자리에 B를 수치 대입했다고. 그럼 플러스 C의 세제곱에 B-B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뒤에 있는 얘를 봤더니 얘는 알아서 몇인 거지? 알아서 0인 거잖아요. B-B가 0인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얘 봤더니 B세제곱에 B-C인데 B세제곱에 C-B예요. 안 되면 전개해보세요. B세제곱에 C인 거죠? 마이너스 B세제곱에 C인 거죠? B 4제곱인데 얘가 마이너스 B 4제곱인 거니까 이 전체의 식도 알아서 몇이 된 거지? 알아서 0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유난의 순인 거니까 A 자리에 B 자리에 C 자리에 똑같은 숫자를 다 넣어도 될 테니까 B 자리에 C를 수치 대입해도 그럴 것이고 C 자리에 A를 수치 대입해도 이 전체를 새로운 다항식으로 보는 거예요. 다항식의 값이 몇이 될 테니까 0이 될 테니까 결국 다항식의 값이 0이라는 얘기는 뭐를 갖는다는 거지?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수 3개를 찾아낸 거예요. A 자리에 B를 넣었대요. A-B. B 자리에 C를 넣었대요. B-C. C 자리에 A를 넣었대요. C-A를 인수로 가진단 말이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앞에 주어진 얘를 A 세제곱으로 만들어서 처리해서 하나하나씩 또 한번 처리해 봅시다 하는 거니까 한번 살짝 살펴보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A에 대한 3차 시계라고 보고 선생님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알겠죠? 안 되면 꼭 질문하셔야 돼요. 괜찮으니까 꼭 질문하세요. 이게 고등수학이 이쯤 오면 이제 하기 싫거든요. 안 그래요? 인수분해 너무 더럽다. 이거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런 건데 식을 보고 생각할 줄 아는 걸 물어보는 게 고등수학인 거지 식을 보고 드립 단어 계산할 줄 아냐 물어보는 게 고등수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숫자를 봐요.
숫자는 3이 맥시멈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3이 맥시멈인 거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의 틀을 약간 바꾸세요. 부탁입니다. 생각의 틀을 약간 바꾸셔서 옛날에 그냥 계산하고 말았다면 이제는 계산하는 것보다 식을 변형하고 식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내가 어떤 경로에 따라서 어떤 배운 걸 가지고 식을 변경할까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럼 우선 A 3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A 있잖아요. 여기가 A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가 하나 있어야 되지? A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야 A에 대한 3차가 될 거 아니에요. 얘하고 얘를 곱해야 A에 대한 3차가 되겠지 뭐. 이해됐어요? 그럼 A만 그렇게 돼요? B도 지금 여기 두 개 있으니까 B 제곱을 만들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는데 B 3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뒤에 B가 있어야 되고 동일하게 C도 있어야 돼요. 이게 유난의 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면 잘 보일까 모르겠습니다만 얘하고 곱해져서 A 세제곱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처리하는 건데 저기 봤더니 B A 세제곱의 최고차의 개수를 봐요. 최고차의 개수 봤더니 B-C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확인해 보면 얘가 B-C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필요한 항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고 있어요. 얘하고 얘 곱하고 얘 하면 B-C의 전체 세제곱이 되는데 쟤는 플러스인데 여기 앞에 뭐가 달려있지 지금?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니까 얘를 플러스로 만들어주려고 앞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두 개 비교해보면 두 개가 똑같다고 인지가 될 거예요. 이해됐어요? 조금 까다로웠는데 배운 거 다 써보는 참에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진짜예요. 의외로 인수분해에서 제법 많이 틀려요, 여러분. 4번 문제 보시죠.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 ABC가 그랬어요. 그렇죠? 먼저 조심할 거 삼각형 ABC의 세 변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자마자 제한 범위가 있어요. A가 파란색으로 써야지. A가 양수입니다. B도 양수입니다. C도 양수입니다. 됐어요? 삼각형인 거니까 변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두 번째 봤더니 얘가 B-C의 전체의 A의 제곱에 플러스 C-A의 전체의 B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B의 전체의 C의 제곱은 0을 만족시킬 때 그랬으니까 만족시킬 때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그랬는데요. 얘가 만족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전에도 잠깐 설명했었는데 만족시킨다 그러면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항상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사이에 이런 말이 제외돼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수학은 만족합니다 그러면 항상 만족하는 거예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얘가 항등식인 거니 얘가 항상 0이 되는 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식하고 완벽하게 같은 놈을 이제 만들는데 왜냐하면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삼각형의 종류인 거잖아요. 우리 4번 문제 왼쪽에다 필기해 봅시다. 참고 삼각형의 종류를 결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삼각형을 빨리 4번 왼쪽에다 써 놓으세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나와요. 삼각형의 종류를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첫 번째 길이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각도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참 다행히 각도 조건은 수학 1에 나와요. 2학년 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아직 이거는 몰라도 좋아요. 그런데 길이 조건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을 정삼각형. 이거 해야 돼요. A제곱, B제곱, C제곱 사이의 관계가 두 개 더했더니 한 놈하고 똑같대. 직각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대.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이 길이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건 거예요. A, B, C의 무슨 식을 처리해라? 관계식을 확인해라. 이렇게 된 거죠. 관계식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세 변의 길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따져서 만약에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든가 하면 우리 정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죠. 각도 조건에 대해서는 수학 1에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한번 보시죠. 지웁니다. 확인하기를 그러면 얘하고 똑같은 식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세 변의 길이 관계인데 나 이제 좀 빨리 해도 돼요? 또 해요? 또 해요. 첫 번째 무슨 차순 정리해서 앞에서 했던 내림 차순 정리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정리 써서 인수 정리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나는 이걸 권해드려요. 이게 훨씬 더 생각이 깊고요. 이거 해보면 내림차순 막 해가지고 막 고생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럼 얘를 A에 대한 뭐로 보고 2차식으로 보고 도대체 A 자리에 뭐를 넣으면 전체가 빵이 될까를 봤더니 A 자리에 몇을 넣으면 B를 넣으면 빵 되겠죠. 그러니까 인수정리 사용해서 A에다가 B를 넣어서 수치 대입했더니 전체가 다항식이 빵이 돼. 그러니까 A-B를 인수로 가져. 이렇게 된 거죠. 혹시 이거 모르는 친구 있을까봐 비교해 보세요. X에다가 3을 수치 대입했더니 전체가 빵이 됐대요. 그럼 뭐를 인수로 이거잖아요. 이것도 해야 돼요. F의 3이 0입니다. 이건 거잖아요. X에다 3을 대입했으니까. 그때 뭘 인수로 갔지? X-3을 뭐로 갖는 거죠? 인수로 갖는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A 자리에 B를 수치 대입한 놈이 0이 됐다는 얘기는 A-B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죠. 근데 A 자리에 B를 넣었을 때만 그래요? 아니죠. B 자리에 뭐를 넣어도 B 자리에 C를 넣어도 C 자리에 뭐를 넣어도 A를 넣어도 전체가 항상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C를 인수로 갖고 C-A를 인수로 갖는데 최고차의 개수를 맞춰보세요. 얘하고 얘하면 A제곱인데 A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B-C잖아요. 그런데 얘가 B-C가 있는데 여기 앞에 뭘 달고 있어? 마이너스를 달고 있으니까 얘 전개해 보면 A제곱에 B-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얘하고 얘가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인 거니까 개수를 B-C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B-C를 B-C로 만드는 방법은 앞에 마이너스 하나 붙여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개수 비교하느라고 마이너스를 붙인 거지 갑자기 붙인 게 아니에요.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그럼 얘가 0이면 얘도 몇인 거지? 0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럼 얘 전체가 0이 되기 위해선 한 번 더 써도 돼요? 보기 싫어서 그래요. 한 번 더 쓸게요. 앞에 마이너스하고 A-B 있고 뒤에 뭐 B-C 있고 뒤에 뭐 C-A가 0입니다. 얘가 만족하면 얘도 만족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3개 곱해서 0이려면요. 셋 다 0이어야 돼요? 한 놈만 0이어도 돼요? 빨리. 셋 다 0이어야 돼요? 한 놈만 0이어도 돼요? 한 놈만 0이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면 얘가 0이 아니어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A하고 B하고 같든가 그리고 동시에가 아니고 또는인 거죠. B하고 C하고 같든가 또는 C하고 A하고 같든가 그랬으니까 어찌됐건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결국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등변 삼각형이 몇 번이에요? 2번입니까? 그래서 요게 우리한테 필요한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요거 한번 잘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막 나올 때마다 복잡스럽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마이너스가 개수 만들어주는 개수 비교하였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됐어요? 원리가 완전히 같아요. 보시죠. 5번 문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그러더라도 배운 거 다 들여밟고 하나하나 다 써보세요. 알겠죠? 하나하나 다 써보세요. 그게 진짜 수학 실력인 거예요. 많이 풀었다고 뭐 문제 많이 풀었다고 유형 외웠다고 그게 자기 실력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5번 문제 보죠. 문제 봤더니 삼각형 ABC에 이제 그만해도 돼요. ABC가 세 변의 길인 거니까 A도 양수, B도 양수, C도 양수예요. 제한 범위는 항상 조심하세요. 두 번째 보시죠. 문제 봤더니
A의 세제곱에 플러스 C의 세제곱에 플러스 A의 제곱에 C에 플러스 AC의 제곱에 마이너스 AB의 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 C는 0을 만족시킬 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놈도요 또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차순 정리하고 내림차순 정리할까. 그리고 아래다 써야지. 두 번째 무슨 정리 쓸까? 인수 정리 써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개수 비교할까? 인수 정리한 다음에 개수 비교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A에다가 뭐를 도대체 넣으면 전체 0이 되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이 식은 어려워요. 앞에 4번 문제하고 잘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써야 돼? 좋아요. 앞에 4번 문제가 이거 아니었어요? 아마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B-C에 A의 제곱에 플러스 C-B- 맞아요? C-A에 전체 B의 제곱에 플러스 뒤에 보면 뭐였어요? A-B였어요? A-B의 전체 C의 제곱입니다. 뭐 이런 형태였던 것 같은데 이 식하고요. 이 식 두 식을 잘 비교해 보세요. 얘가 는 0이었나요? 맞아요?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인수분해 의외로 어려워요. 정 똑바로 차리고 시간 충실히 들이세요. 진짜로. 그러나서 보시면 이놈 전체 이 식은요. 도대체 A나 B에 뭐를 넣으면 0이 될까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식은요. 이게 너무 예쁘잖아요. 식을 보고 예쁘다고? 이 변태야? 그게 아니고 B 자리에 C 넣으면 이게 전체가 0이 된다고. C 자리에 A 넣으면 이게 전체가 0이 된다고. A 자리에 B 넣으면 이게 전체가 0이 되는 거니까 얘는요. 이거 쓰는 게 훨씬 더 아주 용이하다는 게 느껴져야 돼요. 이제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있는 거지 막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인수정리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인수정리는 이거 하는 거예요. 다항식의 값이 0이 되는 놈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면 그러면 이걸 하는 게 아주 결정적인데요. 항상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얘는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면 내림차순 정리해서 아까 우리 했던 거 기억나세요? 내림차순 정리하는 건데 내림차순 정리할 때 앞에 몇 번이었지? 3번인가요? A에 대한 3차였는데 갑자기 B에 대한 2차가 편하니까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3번하고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수를 어떻게든 어떻게 낮은 차수로 정리하도록 처리하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수 낮은 놈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내림차순. 다항식의 값이 0인 게 그냥 보이면 무슨 정리? 인수정리 써가지고 처리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죠. 내가 왜 이렇게 시간 들이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 전까지 막 유형 외웠잖아요. 유형 외우지 말고 원리와 원칙과 방법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꼭 그렇게 시간 낭비는 아닙니다. 진짜예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5번 문제는 당연히 일로 안 가는 거죠. 됐어요? 그렇죠? 일로 안 가고 이번엔 일로 가는 거예요. 나쁜 놈아 아까 전에 이렇게 하더니 그럼 안 된다 배신자 그러는 게 아닌 거죠. 둘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수학은요 배운 거 다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안 쓰잖아? 그럼 그 하나 안 쓴 거에서 자꾸 문제가 나와요. 그럼 내가 모른다고 느낀다고 계속 턱턱 걸려요. 오늘 좀 유난히 잔소리가 길죠? 자, 내림차순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확인해 봐요. A에 대한 3차, C에 대한 3차, B에 대한 2차. 그럼 차수가 높아야 좋아요? 낮아야 좋아요? 당연히 낮아야 좋잖아요. 그러니까 B에 대한 차순으로 정리해요. 그러니까 B제곱인 거니까 여기 B제곱, 여기 B제곱 있으니까 나 마이너스 또 밖으로 끄집어내죠. A 플러스 C에 뒤에 나 가능하면 내림차순 정리해요. 이렇게 C 다음에 A 오도록 B의 제곱.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B에 대한 놈의 1차를 찾아봤더니 B에 대한 1차는 없으니까 그냥 다 써야죠. 뭐 이제 조금 빨리 해도 돼요. 여기 AC, 여기 AC인 거니까 A, C로 묶어서 뒤에 봤더니 C 플러스 A입니다. 일부러 C, A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뒤에 봤더니 얘 쓰면 되는데 A 세제곱, C 세제곱인데 A 플러스 C에 C 플러스 A라고 해? 좋아요. C 플러스 A에 뒤에 보면 C의 제곱에 마이너스 CA에 플러스 C의 A의 전체에 뭐가 됩니다?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처리한 거죠. 이 내림차순 정리하면
필연적으로 뒤에 뭐가 따라온다고?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온다고? 공통 인수한 다음에 또 개수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앞에 했던 3번 문제하고 비교해 보세요. 마이너스 항상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묶여 있고 여기도 묶여 있고 그다음 어디도 묶여 있는 거지? 여기도 묶여 있으니까 공통인수 앞으로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식이 마이너스 b제곱 좀 이따 하죠. c 플러스 a에다가 뒤에 보면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많고요. 플러스 ac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뒤에 보면 c의 제곱에 마이너스 ca의 플러스 a의 전체 뭐 제곱이 되어져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되어져 있는 거죠. 대괄호 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식 전체를 살펴봤더니 여기 플러스 ac, 여기 마이너스 ca인 거니까 똑같은 놈이 없어져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놈이 0이었으니까 이놈도 0.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리해봤더니 얘가 c 플러스 a에다가 뒤에 보면 나 이제 그냥 쳐도 돼요. 여기 봤더니 순서대로 씁니다. a제곱에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한 놈의 결과가 0입니다. 열심히 해봤더니 그렇네요. 근데 처음 출발할 때 제한 범위가 a가 양수, b가 양수, c가 양수였기 때문에 이놈은 절대 0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놈이 몇이어야 되지? 0이어야 되니까 빵빵빵 결국 b가 빗변인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몇 번이에요? 5번입니까? 그래서 필요한 답이 5번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왜 내림차순 정리했는지, 내가 왜 인수정리 썼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인수정리 언제 쓴다고? 다항식의 값이 0이 되는 게 편리하면 인수정리 쓰면 편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인다. 그때는 무슨 차순 정리하는 거죠?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지 뭐. 자, 보시죠. 자, 지웁니다. 6번 문제. 좀 깨끗이 지워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죠. 실수 ABC에 대하여 이번엔 실수래요. 이것도 중요합니까? 그럼요. 실수가 뭐죠? 한 번 더 써봐. 좋아요. 실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음수도 되고 0도 되고 양수도 됩니다. 이 뜻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왜요? 실수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리고 a-b를 보잖아요. 실수 빼기 실수하면 뭐지? 새로운 실수 되잖아요. 실수 빼기 실수하면 새로운 실수니까 이놈 제곱해도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습니까? 그럼요. 예를 들어봐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의 제곱을 해봐요. 생각해보세요. a도 실수, b도 실수, c도 실수. 세 개 더한 놈은 새로운 실수. 새로운 실수 제곱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거니까 이 수많은 식들을 다 쓸 수 있다는 게 저 제한 범위가 갖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보시죠. 그래 놓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이래요. 그리고 뒤에 봤더니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마이너스 5래요. 그 다음에 a의 세제곱에 플러스 b의 세제곱에 플러스 c의 세제곱이 몇이라고요? 25일 때. 그래서 얘를 가지고 a, b, c의 값을 한번 따져봐라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거 곱셈 공식 문제지요. 그렇죠? 근데 인수분해 식하고 관련이 있어서 한번 중간에 한번 넣어봤어요. 까먹지 말라고. 꼭 기억하라고. 빨리요. 불러봐요. a의 세제곱에 플러스 b의 세제곱에 플러스 c의 잊을만 하면 툭툭 튀어나와요. 알겠죠? 내가 까먹을 때쯤 되면 아주 묘하게 뚫고 나와요. 그래서 계속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칸을 좀 띄워놓죠. 그래서 뒤에 봤더니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뒤에 보면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힘들어라. bc 플러스 ca에 여기 원래 얘가 마이너스면 뭐가 된다고? 플러스 3abc인데 이게 1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3abc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무 작게 썼는데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 전체 인수. 그렇잖아요? 그럼 얘 전체도 무슨 수에 해당하는 거지? 인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인수 분해식하고 아주 잘 연결이 돼 있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얘에 대한 식을 만들려고 봤더니 얘 전체 몇인 거지? 25래요. 그 다음 마이너스 3배의 AB 잘 보여요? 는은 얘가 통째로 1이니까 있으나 마나하는 거고요. 그러면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A, B, B, C, C인데 하는 집 봐요. 아하! 에헤! 요놈들이 이 마이너스 맞죠? 그렇잖아요. 뻔한 거예요. 왜 마이너스일까? 요게 마이너스니까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낚으려고 한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됐어요? 항상 마이너스 처리 조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찾기 위해선 또 3단 논법 하는 거죠. 얘도 마이너스 붙어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럼 얘만 찾으면 되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찾을 거예요? 아, 얘하고 얘 있으니까 얘 찾을 수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해보시죠. 첫 번째, 오래간만에 까먹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A 플러스, 아이고, 그만하고 싶은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진짜로 이 정도는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만하랍니다. 그래서 얘가 통째로 또 몇이야? 또 마이너스 5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이거 좀 지워도 돼요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으면 되니까 앞에 주어진 이식 전체가 몇이라고요? 1이었잖아요. 그럼 넘어가면 11이었네요. 그럼 이 전체가 결국 11인 거예요. 빨리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통째로 11이 됩니다. 그래서 3단 논법에 따라서. 그래서 디귿, 니은인가요? 니은. 까먹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럼 얘 정리해봤더니 한 번 더 써. 25 마이너스 3배의 A, B, C. 마이너스 항상 조심합시다. 얘 몇이에요? 11. 마이너스 플러스인가요? 그렇죠? 16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한 다음에 나머지 식 얘 일로 넘기고 얘 일로 넘기면 될 테니까 넘어갔더니 16에 마이너스 16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9인가요? 그럼 결국 A, B, C의 값은 3입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답 5번인가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까먹을까 한 번 더 했어요. 이런 걸 인수분해했다고 그래요. 한번 보시죠. 지웁니다. 7번. 아, 7번, 8번 요거 조금 스피드 내려고 합니다. 이제 어려운 거 다 마무리돼서요. 7번 문제 봤더니 A의 4제곱에 플러스 A의 제곱에 B의 제곱에 플러스 B의 4제곱을 인수분해하여라 그랬는데요.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 왜요? 치환해도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 내가 앞에 개념 설명할 강의 때 좀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A의 4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의 제곱에 B의 제곱에 플러스 B의 4제곱에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3 A제곱에 B의 제곱해도 이식하고 이식하고 같은 식이고요. 또 하나는 A의 4제곱에 플러스 2배의 A제곱 B의 제곱에 플러스 B의 4제곱에 마이너스 A의 제곱에 B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바꿔도 되는데 이 식도요. 보이세요? 이 식도 계산해보면 이 식하고 같은 식이고 아래 주어진 이 식도 계산해보면 얘하고 같은 식인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 됐어요? 틀린 식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쓸모 없는 식. 이해되고 있는 식인 거죠? 그리고 얘는 맞는 식이면서 동시에 우리한테 쓸모 있는 식. 선생님 왜 얘는 안 되고 얘는 됩니까? 물어보면 우리 많이 했던 건데요. 얘를 보시면 이 x는 슈발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우리가 몇 분의 몇씩 때려 곱하는 게 맞는 거지. 2분의 1씩 2분의 1씩 때려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바보가 이 x는 슈발인데 여기다가 루트 3.1을 곱하고 여기다가 루트 3.1을 곱해서 미쳤냐고요? 미쳤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선생 등식의 성질은 알고 있죠? 양변에 동일한 수를 0이 아닌 곱하면 등호가 성립한다고 해서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약분되니까 간단하게 된 거고 우리한테 필요 있는 식이 된 거고 얘도 맞긴 맞는데 더 더러운 식이 됐으니까 이건 약간 비정상적인 거죠. 이해됐어요? 이 식도 맞고 이 식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식은 쓸모없는 식, 이 식은 쓸모 있는 식. 이 식도 맞고 이 식도 맞으나 이 식은 쓸모없는 식, 이 식은 쓸모 있는 식. 왜? 인수분해가 되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게 아닌 거죠. 이제 한번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쭉 달릴게요. 빵빵빵.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ab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해놓고 얘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인 거니까 a의 제곱에 마이너스 ab의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뒤에 보면 a의 제곱에 플러스 ab의 플러스 뭐 b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7번 문제가 된 거죠. 이해됐어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보셨어요? 지웁니다, 이제. 8번 문제. 이제 후딱 해요. 8번 문제 봤더니 x의 4제곱에 플러스 3의 x의 제곱에 플러스 4를 인수분해하시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 왠지 치환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x의 4제곱에 빨리 해도 되죠 이제?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에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5 해도 되고요. 한 번 더 해보죠. x의 4제곱에 플러스 2의 x의 제곱에다가 4에 미안합니다. 잘못 썼어요. 4의 x제곱에 플러스 4 한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해도 되고 그리고 이 식하고 이 식은 두 놈이 같은 식인데 당연히 이건 우리한테 쓸모없는 식,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에요. 정리해보죠. x의 제곱에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런 거니까 식이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다가 뒤에 보면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자, 보시죠.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봤더니 a의 4제곱에 그리고 마이너스 7 a제곱 b의 제곱에 플러스 b의 4제곱 이쯤 되면 이제 뒤에 뭔가 마이너스가 와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뒤에 뭔가 마이너스가 와야지 플러스가 오게 되면 문제가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다 훑어봐요. a의 4제곱에 그 다음에 얘가 b의 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2배의 a의 제곱에 b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배의 a의 제곱에 b의 제곱에 이렇게 해도 이식하고 이식하고 완벽하게 어떤 식이 되는 거고 같은 식이 되는데요. 이번엔 a의 4제곱에 그 다음에 얘를 플러스 2배의 a의 제곱에 b의 제곱 만든 다음에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9배의 a의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엔 둘 다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인데 얘는 우리한테 쓸모없는 식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3배의 ab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래서요. 인수분해해보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3ab의 플러스 b의 제곱에 뒤에 보면 a의 제곱에 플러스 3ab의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죠. 10번 문제. 많이 나와서 좀 문제를 많이 여기다 넣어봤어요. 10번 문제 봤더니 x의 4제곱에 플러스 5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의 인수분해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만히 보시면 얘가 6, 1은 6인데 마이너스 해버리면 그냥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분명히 인수분해가 되는데 인수분해 갑자기 식이 막 그렇게 변경시키지 마시고 얘는 그냥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아까 계속 그렇게 더했다 뺐다 했다며 아까 전에 인수분해가 안 됐고 얘는 이거 치환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좋아요. 얘가
x제곱, 얘가 x제곱 이렇게 해서 아이 글씨를 너무 막 썼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x제곱에 플러스 6인가요? 뒤에 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1인가요? 근데 얘가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x제곱에 플러스 6에다가 뒤에 x 마이너스 1에다가 뒤에 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져 있는 거죠. 인수인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답은 아까 내가 위에도 답을 안 불렀는데 답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는 답은 5번이네요. 됐습니까? 네, 보시죠. 11번 문제. 뒤에는 이제 식을 변형한 거죠. 그렇죠? 11번 문제 봤더니 식이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입니까? 그리고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21에 인수분해를 a, b, b, c, ca다 그랬으니까 얘도 한번 해봐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에 x 플러스 d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의 값을 찾아라 그랬는데요. 확인해보면 21이란 놈하고요. 얘하고 두 개 더한 놈을 해보면 a, b, c, d를 몽차장 다 곱한 놈이 돼요. 그 정도는 이제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최고차의 개수는 4차인데 얘가 4차니까 1이 되는 거니까 선택 뭐 합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개수 비교해 볼까? 개수 비교하려면 이제 전체 정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더러워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무슨 대입할까? 수치 대입할까? 수치 대입해도 더럽잖아요. 뭐 4개니까 4개 넣어서 언제 하겠습니까? 디귿. 무슨 차순 정리할까? 내림 차순 정리할까? 앞에서 했던 거니까 미쳤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정리해서 또 이거 내림 차순 정리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수 정리할까? 다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식을 변형해 보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됐어요? 식을 변형해서 그놈의 식 가지고 하나하나씩 싹 다 한번 찾아내 봅시다 하는 게 여기 문제에서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됐어요? 식을 변형해서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앞에 개념 설명할 때 많이 했던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개념 설명할 때 그냥 공통인수 찾도록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곧장 풀어보겠습니다. 치환하는 거예요. 치환. 그래서 식을 보시면 앞에 얘하고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공통으로 계속 있으니까 치환해요. 빨리 해도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를 라지 t로 치환해요. 그러면 t 마이너스 9에 뒤에 보면 t 플러스 1에 플러스 몇입니다? 21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t제곱에 마이너스 8t에 너무 빠르지 않죠?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9에다가 플러스 21이네요. 이렇게 됐어요? 그냥 정개한 거예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 12인가요? 그래서 플러스 12가 되면서 얘를 만들 수 있단 말이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 되도록 만들어 봤더니 t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6입니다.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원래대로 이제 되돌려요. 치환했으니까 원래대로 되돌려서 처리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다가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한 다음에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확인해보면 x 마이너스 2에 선생님 너무 빠릅니다. 그러면 안 돼요.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런 거니까 식을 다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문제에서 제곱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얘 제곱하면 4입니까? 얘 제곱하면 1입니까? 5입니까? 얘 제곱하면 9입니까? 14입니까? 얘 제곱하면 4입니까? 14에다가 4 더하면 답은 슈발. 됐어요?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보시죠. 자, 지워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앞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인수분해는 앞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12번 문제 보시죠.
문제 봤더니 x-1, x 플러스 2인가요? 뒤에 보면 x-3, 뒤에 보면 x 플러스 4에 플러스 24를 인수분해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요. 이 상태로 역시 공통인수가 되도록 또 식을 묶어내요. 확인해 보면 이게 잘 보일까 모르겠습니다만 얘하고 얘해서 얘하고 얘는 아닐 게 뻔하잖아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얘는 x제곱 되네? 그냥 되네요. 그래서 얘를 전개해 보면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다가 안 될 줄 알았더니 얘를 전개해 보면 x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4, 3, 12에 플러스 24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앞에 했던 그거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요. 얘를 통째로 공통인수라고 보고 t로 치환하면 나 빨리 전개해도 돼요? 이 정도 빨리 전개할 수 있는데 t제곱에 마이너스 14t에 플러스 24니까 플러스 4슈발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놈인 거죠. 치환했다고 그냥 미리 생각을 했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치환한 다음에 이것도 써야지. t로 치환한 다음에 뒤에 거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6, 8에 48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두 개 더하면 14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원래대로 되돌리죠. 뭐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6에다가 뒤에 보면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해 봤더니 얘는 또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맞아요. x 플러스 3에 뒤에 보면 x 마이너스 2에다가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한번 더 쓰지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 놓고 인수인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3번인가요? 얘가 3번에 있어요. 후딱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죠. 13번 문제. 문제 봤더니 다항식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5의 x의 제곱에 플러스 8의 x의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이놈이 x 플러스 a에 뒤에 보면 x 플러스 b의 전체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물론 얘는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뭐 할 수 있지? 빨리 불러봐요. 개수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뭐 수치 대입할 수도 있겠어요. 됐어요? 수치 대입할 수도 있겠고 내림차순은 정리되어 있으니까 정리할 게 없는 거고 공통인수가 있으면 뭐 치환하겠는데 치환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좋아하는 게 인수 정리 쓸 수 있으니까 인수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됐어요? 개수 비교도 한번 해보세요. 전개한 다음에 하면 돼요. 수치 대입 내가 대입하고 싶은 거 대입한 다음에 정리하셔도 돼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좋아요. 그래서 나는 얘 전체를 하나의 다항식이라고 보고 도대체 x에다가 뭐가 들어가면 0이 될까를 따질 때 이놈의 약수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왜 얘를 약수를 넣으면 될까? 조금만 더 해보면 이거 개념 설명할 때 안 했던 건데요. 얘하고 얘가 곱해지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전개해봐요. 그러면 x 세제곱에 중간에 뭔가 있겠지 뭐. 그리고 뒤에 들어가면 상수항만 보세요. 최고차항 또 해? 결정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상수항도 결정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그런 거니까 상수항 해봐요. a에다가 b의 제곱 이렇게 곱한 놈일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상수항인데 얘의 약수를 보면 a에다가 곱하기 b에다가 곱하기 b인 거니까 이놈이 여기에 있던지 이놈이 여기에 있던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전체가 4 역할하는 거니까 이 4에 이놈들이 다 약수인 거죠. 이해됐어요? 좋아요. 개수 비교하면 당연히 약수일 수밖에 없다고.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고. 한번 봐요? 좋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나 이거 그냥 써요. 해서 약수인 놈인데 이놈의 약수가 몇 개 안 돼요. 마이너스 4가 되기 위해선 1, 2, 4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되잖아요. 이렇게 써.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중에 한 놈은 반드시 된다고. 근데 거의 90% 이상이 여기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1, 2 중에 뭐 넣어서 안 되면 빨리 다른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1로 봤더니 1로 봐요.
마이너스 9인데 플러스 선생님 1 넣어봤다니 무슨 말이야? x에다 1 넣었다고 이렇게. 그럼 이 전체 다항식의 값이 0이 되는지 살펴봐요. 얘가 마이너스 9, 얘가 플러스 9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얘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져요. 왜요? x에다 1을 넣었으니까 0이 됐으니까. 그럼 3차야? 2차야. 마이너스 4야? 플러스 4야. 선생 뭐 합니까? 나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인 거지? 이거 하고 있는 중인 거지 뭐. 계수 비교해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봐요. 마이너스 x제곱인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5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의 x 이렇게 놓고 봤더니 얘가 완전 제곱식이네. 그럼 x 마이너스 1에 뒤에 보니까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 더하기 b의 값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답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몇 번이에요? 1번입니까? 됐어요? 보시죠.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봤더니 다항식 x의 세제곱에 플러스 5의 x의 제곱에 플러스 ax의 마이너스 24를 인수분해했더니 x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p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q이다. p 더하기 q의 값을 찾아라 그랬는데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확인해보면 이놈의 약수를 뭔가 찾아서 인수정, 물론 계수 비교해도 돼요. 물론 수치 대입해도 돼요. 내림차수는 이미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공통인수 뭔가 묶으려고 봤더니 공통인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인수정리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친절하게 얘 하나 준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줬잖아요. 줬다고. x-2를 반드시 뭘로 가진다고? 인수로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준 거니까요. 필요한 식을 싹 다 하나 더 처리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이놈이요. 뭘 인수로 가죠? x-2를 반드시 인수로 가죠. 그리고 3차야, 뒤에 2차야. 마이너스 24야, 플러스 12야.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x제곱을 만들면 되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인 거잖아요. 그럼 5x제곱을 만들려면 플러스 몇 x 해야 되지? 빨리. 플러스 7x 들어가면 필요한 항만 따로 띄어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제곱 플러스 5x제곱 식 맞겠었죠? 마이너스 24 맞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해서 얘를 봤더니 보이세요? 3, 4, 10인 거니까 x 플러스 4에 x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요. p, q인데 둘 중에 어떤 놈인지 모르는데 두 개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얘하고 얘 두 개 더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답은 7, 5번입니까? 5번에 7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요?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필수 문제 싹 다 풀어봤습니다. 앞에 1번부터 6번까지 하는 게 조금 6번이었나요? 맞아요? 1번부터 정확하게 좀 보죠. 1번부터 맞네요. 6번까지였네요. 그렇죠? 1번부터 6번까지 하는데 조금 더 지저분했고요. 뒤에 6번, 7번부터 14번까지는 좀 쉬웠는데 당연히 앞에 걸 좀 연습해 보셔야 돼요. 뒤에 거는 그냥 좀 뭐라고 할까? 머리 푸는 용? 뭐 그런 거고요. 앞에 걸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인수분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선택해서 갈 것인가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수고 많았어요. 고생했습니다.